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가입,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해성 에어로보틱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회사는 그 해성 TPC라는 이름으로 상장을 했고 그 이후에 회사 이름을 해성 에어로보틱스로 바꾼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산업용 감속기, 뭐 쉽게 말하면 엘리베이터를 끌어올리고 내리는 이러한 데 들어가는 그 모터죠. 이런 감속기를 만드는 걸 주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강기 쪽 감속기가 이 산업의 가장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업과도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건설업이 좋아서 고층 빌딩이 많이 만들어지면 이 회사의 이 감속기, 승강기용 그 엘리베이터용 감속기도 많이 판매돼서 실적이 좋아지는데, 그렇지 않고 경기가 지금처럼 침체하면 건설 경기가 죽기 때문에 이런 고층 빌딩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승강기용 감속기가 판매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적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최대주적인 TPC 쪽에서 해성 에어로보틱스의 경영권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계속 시장에 돌고 있고, 실제로 그런 액션이 한번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걸 인수해 가겠다는 쪽에 솔직히 좀 기업 사냥꾼 냄새가 좀 났었어요. 하지만 그게 이제 그 초도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자금 쪽에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딜은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 TPC 쪽에서는 뭐 해성 에어로보틱스에 대해서 매각에 대한 이 가능성을 띄워놨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이런 로봇 감속기, 특히 이제 이 해성 에어로보틱스가 신규 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이 로봇 감속기 쪽에서 나름대로 이 로봇 산업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그런 대기업들도 있는데, 이들이 볼 때 가장 핵심적으로 그 확보해야 될 기술을 이 해성 그 에어로보틱스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로봇 분야에서 M&A 얘기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해성 에어로보틱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것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해성 에어로보틱스의 주력 생산품들을 보시게 되는데, 이게 엘리베이터 위에 붙어가지고 이 권상기라는 건데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이거는 감속기고요. 이런 쪽에 들어가는 이 기어박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데 들어가는 핵심적인 모터입니다. 이걸 이제 감속기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준 것이죠.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요즘 들어서 로봇 시대에 이제 그 관심을 많이 받는 건, 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로봇의 관절에 들어가는 이러한 이 로봇 감속기를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을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감속기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 해성 에어로보틱스가 갖고 있는 이 초정밀 감속기 같은 거, 로봇 감속기 같은 경우는 로봇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부품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기업 가치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그 매출이나 이런 수익성보다도 훨씬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이 회사는 그 M&A 대상으로 점점 더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해성, 옛날에 이제 이름이 해성 TPC였고 지금은 해성 에어로보틱스인데요. 이 해성 에어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독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나라들에서도 사무실이나 고객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대 엘리베이터나 뭐 테센크롭, 세계적인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을 대부분 다 그 고객사를 갖고 있고, 현대 로보틱스나 T 로보틱스도 고객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들을 보시면 승강기용 감속기 가장 큰 비중 83.39%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건설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로봇 감속기 쪽은 2.87%밖에 매출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이제 성장성만 있고, 아직까지는 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수익에는 그러니까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죠. 자, 이 지난 1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여전히 뭐 승강기용 권상기가 가장 큰 수익을, 그러니까 매출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그 예전보다 좀 줄어든 30억대 매출을 올렸고,
영업 손실도 한 3억 7천 정도 발생했고 단기 순손실도 2억 2천 정도 발생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주는 TPC 쪽인데 이쪽에서 32.79%를 갖고 있고 이 지분을 경영권 지분을 이번에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난번에 이 매각하려고 했던 것은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인수하려고 했던 쪽이 실제로 좀 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 기업 사냥꾼 냄새가 나는 쪽이었죠. 제대로 된 이제 이 그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시해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딜 자체가 깨진 겁니다. 그 전환사채도 발행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최대주 해성 에어로보틱스의 이 그 외국인들을 하고 기관 매매 보면 외국인들만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지금 해성 에어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경영권 매각이 실패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신망 매물 때문에 작년 하반기 때 주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12월 4일 날 4,700원을 찍고 나서 그 이후로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제 그 이 경영권 불확실성 이게 계속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주가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서 할인 요인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일시에 돌려놓을 수 있는 게 해성 에어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 핵심적인 로봇 감속기라는 기술을 개발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 그 이 로봇 감속기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여러 가지 부품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비전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공지능 AI뿐만 아니라 AI의 몸통이 되는 그 AI가 뇌라면 그 몸통이 되는 로봇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육성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거 신기업, 그러니까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그 벤처드럼이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나름대로 투자를 많이 해서 이런 쪽에서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특히 이제 AI 쪽에 관련된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결국은 AI로 우리가 이제 그 생성형 AI라고 해가지고 챗 GPT를 많이 만드는데요. 많이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그 AI가 로봇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면서 로봇을 통해서 어떠한 액체, 우리 육체 노동을 대체해주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인간의 도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휴머노이드가 인간과 비슷한 모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이 해성 에어로보틱스의 그 로봇 감속기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그 사용 수량이 많기 때문에 향후 지금 실적보다는 향후 실적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해성 에어로보틱스는 M&A 얘기가 나오는데 뭐 두산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추가적인 로봇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M&A를 뭐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 최고 경영진들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로봇 분야의 그 M&A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해성 에어로보틱스의 경영권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